각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류호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뜨거웠던 진짜 용광로 같았던 시장이 약간 찬바람에 살짝 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뭐 지금 계속 뭐 2,400원짜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코스피는 지금 이렇게 100포인트 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움직인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폭으로 따지면 거의 이게 장기 추세로 보면 아주 실과 같은 얇은 두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이색적인 상황. 한 달 반째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예, 그러니까 100포인트 안짝에서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진폭이에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오늘 조금 찬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대체적으로 이제 대안이 돼서 가는 거죠. 그쪽으로 가벼운 종목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 반도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뭐 건설 죽었고, 뭐 중후장대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 뭐 거래소는 뭐 특별히 시세 날 게 없고 이러니까 좀 가벼운 놈들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핸들링을 좀 한다. 기관도 그렇고 다 그쪽으로 수익률 게임 하는 거죠. 작년에 뭐 죽 썼으니까. 기관들이 그걸로 수익률 게임을 할까? 기관들 중에도 이제 이렇게 막 뭐 활발하게 이제 막 매매하는 쪽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걔네들도 이제 퍼포먼스 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요즘에 뭐 공매도 이슈도 나오는 게 롱숏 하는 애들은 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올해 롱숏 좀 힘들겠다. 잘못 걸리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거 이제 숏 쳤으면 이제 뒤진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네, 맞아요. 뭐 증권사에서 뭐 그거 뭐 엄청 걷어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누가 배터리 아저씨가 하고 다니시던데.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거래 대금도 보면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많아요. 네. 최근에 거래가 뭐 작았을 때 뭐 7조, 6조 하다가 지금 10조 거래소 10조씩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뭐 12조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거래 많이 느네요. 네. 사실 뭐 4배 더 거래소가 큰데 비슷하다는 거죠. 4배가 아니에요. 350조예요. 350조에 2,000조 시장이 1,500조 시장. 뭐 한 6배? 뭐 그 정도 큰데 네. 거래가 비슷하다는 거는 뭐 그만큼 이제 대형주 쪽보다는 작은 종목 쪽으로 이제 다들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뭐 파월이 이제 아침에 또 뭐 이틀 연속 이제 뭐 하원 상원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보면은 뭐 파월이 거의 뭐 매둘기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 때는 뭐 저번에는 또 비둘기적인 얘기 했다고 이번엔 또 한 2주 지나서 매로 변신하는 것 같아요. 가두리 양식장 저기 사장이라니까 가두리 양식장 사장. 그 파월을 틀 안에 그냥 박아놨어. 네. 못 믿을 파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에 CPI가 나오잖아요. 네. 그 부담감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있기 때문에 지수가 뭐 여기서 크게 뭐 움직이기는 어렵다. 미국도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오르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다. 뭐 일단 2월 뭐 중고차 미국의 그 메나임 중고차 지수도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불안감이 왜냐면 CPI 그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특히 오늘 외국인이 한 9천억 매도를 했어요. 동시만기일이라서 트리플 위칭데이라 종가에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감산 이슈가 조금 크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 불거지고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뭐 그것도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별은 좀 다르긴 한데요. 대형주들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재고가 뭐 여전히 상당하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재고가 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지금 재고를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뭐 드라마틱하게 뭐 챗 GPT 때문에 돌아서기는 좀 어렵다. 그 쉽지는 GPT, 않다. 아니 뭐 우리가 회사를 한다고 봐 챗 GPT 잘 해서 우리 서브 증설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래? 그럼 가서 좀 내고 좀 해봐. 그래가지고 몇 개 살 테니까 내고 해봐. 뭐 이러면서. 요 요즘에 약간 좀 챗 GPT 관련해서 조금 사그러들었잖아요. 네. 요즘 되게 빨라. 누르면 뭐가? 챗 GPT에다가 질문하면 답을 빨라졌다고? 다다다닥 엄청나게 빨리 줍니다. 요즘 하고 있어요? 가끔 심심할 때 한 번씩 이렇게. 그러면 증시각도 TV에서 가장 미남자 출연자는 누구인가? 그렇게는 안 물어보지. 증시각도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쪽집게인가 이렇게 물어보지. 그렇게 대답을 질문을 잘해야 대답을 한다는 거죠. 네, 그 의미이신 거죠.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지금
사용량이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느낌상 그렇게 네. 뭐 좀 줄어들었다. 관심이 좀 떨어졌다. 이제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2차 전지도 좀 이제 차익 매물하고 이제 테슬라에서 또 뭐 핸들이 뭐 뽑혔다니 핸들이 뽑혔다고. 사고 났다는 게 그거예요? 핸들 뽑혔다고? 아, 예. 핸들이 설마. 새 차인데 두 대인가가 핸들이 뽑혔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뽑혔다고. 그래서 저 그걸 먼저 전해드리면 그 테슬라 좀 조립 품질이 원래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건데 오늘 그 외신에 따르면 CNBC 이런 데서 보도를 했는데 모델 Y에서 이제 주행 중에 운전대가 빠졌다는 불만이 2건이 접수가 됐고 이거 자칫 뭐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미국의 그 교통조사국 있잖아요. 거기서 NHTS. 네,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으로 이제 밤에 테슬라가 한 3% 정도 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네. 모두 다 새 차에서 이렇게 좀 빠졌다고 해서 미국 당국에서 좀 조사를 이거 거의 심각한 결함 아닙니까? 그래서 자율주행 걸어놓으면 지가 핸들 네. 움직이긴 하거든. 이것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빠졌다 이렇게 또 연관시키긴 좀 어렵지만 뭐 여러 가지로 2차 전지도 좀 이제 무겁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놀랍게 조정을 최근에 받았다. 200달러에서 지금 갇혔어요. 고점 200달러에서. 추가로 좀 오르기가 뭐 쉽지는 않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인베스터 데이도 끝났고 호재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그리고 생산량도 증가한다 그러고 엄청나게 생산량 증가할 거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200달러에서 멈춘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거기 지금 1,800달러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180. 아, 180. 네네, 1,800이 예. 큰일 나지. 그래서 그 사실은 이 앞단에 있는 회사가 잘 나가야 뒷단에 있는 회사들도 잘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가 20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조금 고민이 된다.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할수 테슬라가 있을 것 좀 같아요. 이 치어를 좀 해줘야 되니까 네. 치어리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면 조금 뭐 국내에 있는 2차 전지도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이나 SK가 중국에 60조 정도 투자를 이제 그동안 총 했는데 예. 그 칩스법이 이제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 공장의 설비 증설이라든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게끔 지금 이제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 낸드 플래시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하이닉스도 D램 40%, 낸드 20%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각각 한 30조씩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칩스법에 따라서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못하면 한 2, 3년 쓰다가 버려야 되거든요. 공장. 네. 네. 사실 여기서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중국이 죽지 않을 거야 분명히. 장비는 내 건데 왜? 중국 알잖아요. 못 들고 나가게 하는 거. 삼성은 내가 장담하는데 태운다. 장비 차라리 태우고 나온다. 그러니까 차라리 태우는 게 낫지. 태우고 나와야. 누구 태우러 가기 뭐 하여튼 다 부시고 근데 하여튼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만약에 그런 이제 탈출할 때 옛날에 다른 뭐 기업도 탈출할 때 막 장비 못 들고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한 가진 막 이유를 대가지고 못 들고 나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안에서 128단, 뭐 SK는 뭐 한 10나노 중후반대 D램하고 뭐 96, 114단 낸드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230단하고 뭐 한 10나노대 초반 그 밑에 있는 D램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도 약간은 이제 한 발 뒤쳐져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 공정을 뭐 EUV도 지금 못 들어가게 하고 있고 뭐 다른 것도 이제 막 못 들어가게 하면 여기 뭐 생산 저급의 이제 D램을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손실이 좀 클 수 있다. 그러면 또 이 공장을 못 쓰면 그 물량을 또 생산할 다른 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무적으로 좀 힘들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2년 전인가 인텔로부터 이제 다른 공장을 인수를 했는데 랜드 공장. 네, 지금 이거 못 쓰게 생겨서 인수만 하고 이제 못 쓸 것 같아요. 나 그거 알고 파는 것 같아. 그래서 인텔이. 이제 의심을 지금 하는 거죠. 인텔이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하이닉스에 판 게 아니냐. 뭐 약간 의심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엿을 매긴 걸 수 있죠. 이래서 이제 뭐 한간에는 이거 80년대 일본 꼴 나는 거 아니냐. 동맹이 아니라 뒤통수 치는 동맹이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좀 많이 지금 있습니다. 이번에
얘네가 이제 하이닉스 현금 흐름도 급속하게 나빠지고 투자한 것도 많아가지고 걱정이 좀 그게 있어요. 좀 하이닉스가 좀 걱정이죠.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가 좀 등락이 원래가 이제 베타가 큰데 최근에 네. 또 하락폭도 좀 두드러진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D램을 거기에 40%를 넣고 있는 게 제일 치명타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래서 중국에. 반도체주들은 뭐 물량 늘려가는 거를 조금 속도를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다 좀 보여지고요. 반도체 노래를 부르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쪽반 집게 아니었어요? 쪽반 집게? 제 포트를 어떻게 할 거냐 말씀드리면 50%까지 원래 반도체를 채우려고 했어요. 네. 지금 한 34%까지 채워져 있거든. 네. 거기서 이제 속도를 네. 늦춘다는 거죠. 뭐 예를 네. 들면 10주 살 걸 5주 이제 산다. 네. 뭐 그런 네.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오늘 그래서 뭐 동진 세미캠 이런 것들이 좀 한 4% 가량 뭐 네. 장중에는 더 크게 하락했었는데 왜냐하면 감산 때문에 실적이 좀 나빠질 거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뭐 3일 연속 크게 좀 하락한 측면이 있었어요. 이건 뭐 SDI가 PR 만든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 부분에 영향도 있었고요. 뭐 다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하고 소재 수입 그쵸. 다시 하기. 얘는 다시 삼중 이제. 오늘 삼중고 연타 맞았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일본 소재, 첫날이 SDI PR, 두 번째 날은 일본 소재, 그다음에 세 번째 날은 삼성전자 가동률 하락 이러면서 아주 삼중고를 맞았습니다. 네. 동진쌤이 밑보였나? 아니 시장이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 원래 그 시장하고 소통 안 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회사거든요. 근데 오늘 뭐 또 반박 기사를 좀 냈더라고요. 오늘. 억울했나 보네요. 정말 세게 얻어 한 5%씩 3일 연속 얻어 맞았으니까 정말 세게 아니야 5% 넘게 얻어 맞았어. 3만 7, 8천 원에서 지금 3만 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20% 넘게. 순식간에 3일 만에 그냥 작살이 났거든요. 작년도 저점 수준까지 떨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플러스였는데 순식간에 마이너스 막 10%로 떨어지더라. 아, 깜짝 놀랐어. 안 보다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네 주식이. 아니 원래 갖고 있던 거니까. 그러니까 주로 사기만 하면 떨어져요. 아니 왜냐면 팔진 않고 사기만 하니까. 반도체를. 먹어야 팔지. 근데 사기만. 아니 먹어도 잘 안 팔아. 그래가지고 안타깝네. 잘 반도체는 제가 네. 수익이 나도 잘 안 팔아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광물 요즘 광물이 좀 핫 이슈잖아요. 2차 전지에서 광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탈중국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스탠스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도 내주의 그 미국의 그 IRA법이랑 비슷한 CRMA법이라고 중국의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자재법 요거를 이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고 뭐 가칭 뭐 원자재 핵심 위원회 뭐 이런 것도 만들고요. 뭐 하여튼 미국의 IR을 좀 벤치마킹해서 중국 그 탈중국 하겠다. 중국의 광물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이제 뭐 폐배터리 관련된 뭐 회사라든지 뭐 광물 유럽에도 광물 하는 데가 없잖아요. 거기도 이게 성공할 것 같습니까? 광물? 이게 성공을 뭐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면 나중에 어떻게든 뭐 하겠죠. 예, 지금요 이거 최근에 내가 또 자료를 읽어봤는데 이 히토리 관련 자료였어요. 중국이 히토리를 준비한 거는 덩샤오핑 때예요. 덩샤오핑 등소평 때 1980년대야. 그때부터 이걸 아예 이거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러면은 중국이 전 세계 히토리 40%가 담겨져 있다. 그럼 나머지 60% 어디야?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죠. 유럽에도 많아요. 이번에도 스웨덴에서 어마무시한 그 유럽 최대 히토리 광산이 생겼다. 근데 그거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미국에도 많잖아요. 미국도 많아. 환경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걔네. 그거 왜냐하면 완전 3D 진짜 3D 중에 3D거든. 환경적으로 부담되고 문제되고 뭐 이상한 거 발생되고 심지어 어떤 거는 방사능도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거냐는 거야. 아직도 그 중국에서는 저기 지방 가면은 50만 원짜리 월급 언더 받는 사람도 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판단하는 시대는 갔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안보야. 경제도 안보가 알아. 아는데 결합이 되면서 이게 네. 하여튼 경제적인 측면만 바라보지 않는 게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 삼성 거기도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막 공장 30초씩 때려박았는데 그거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엄청 비싸질 건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속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맞죠. 근데 엄청 비싸질 건데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보는 게 중국에서 만드는 히토류 대비 아무리 잘 만들어도 2배 가격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100%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일단 이제 영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10% 최소 네. 생산하고 그거 기반으로 이제 필요한 전략 물자 수요의 최소 뭐 40%를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은 이제 한 40, 10 이렇게 준다. 뭐 그러니까 너무 100%막 요즘 의존도가 뭐 80% 그렇잖아요. 중국 의존도 거의 다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뭐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뭐 미국에 상대적으로 그런 지금 다음 주에 얘기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뭐 그런 에코프로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외국인이 많이 사서 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그 인플레이션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중국이 퇴출되면 그만큼 저기 좀 낮아지는 것이 되겠죠. 아무래도 비싼 가격에 쓸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부분이 좀 많이 사라지니까요. 네네. 잠깐 이제 지수를 말씀드리고 가면 거래소가 오늘 0.53% 하락해서 2,419, 코스닥이 0.58% 하락해서 80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환율은 한 1,32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은 개인이 3,500억 가량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9,700억 매도, 기관이 5,800억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 많이 했다. 코스닥이 오늘 개인이 4,400억 매수, 외국인이 2,400억 매도, 1,600억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역대급으로 오늘 매도를 했는데요. 많이 했죠 오늘. 엄청난데요? 프로그램으로 다 내던진 걸로 같아요. 올해 한 7조 한 7천억 8천억 샀는데 거기서 한 9천억 팔았으니까 6조대로 다시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많이 팔았습니다. 이건 뭐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네요. 뭐 부정적인 뭐 뉴스긴 한데 내일 뭐 최근에 뭐 외국인들은 뭐 핑퐁핑퐁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에서 뭐 오늘 저기 로봇 관련된 뭐 회사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감속기 업체들이 좀 오늘 급등해서 뭐 S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감속기가 핵심이죠. DB 뭐 이런 것들이 뭐 좀 올라서 끝났습니다. 뭐 왜냐하면 삼성도 투자를 했고 뭐 저기 뭐 LG도 있고 현대차도 이제 보스턴 있잖아요. 이제 국내에 없으니까 뭐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보면 건설이 오늘 1%, 보험, 통신, 기계 다 1% 내외로 올랐는데 건설 같은 경우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자사주 매입하면서 오늘 한 8% 정도 워낙 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했었고 DLNC가 뭐 수주 호재에 있으면서 한 2%, 대우건설이 2% 상승을 했습니다. 보험업종에서는 요즘 보험이 뭐 오락가락 하는데요. 한화생명이 오늘 6%, DB손보, 코리안리가 한 2% 정도 상승했습니다. 통신주도 뭐 SK텔레콤, KT가 1%, 기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5%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락은 비금속 광물이 3%, 이건 뭐 거의 포스코케미칼 영향이 크기 때문에 4%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 밀리면서 하락을 했고요. 화학업종 1% 하락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3%, SKC, LG 생활건강이 3%씩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철강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하고 고려아연이 1%씩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SM 관련해서 이제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뭐 서로 그냥 난리가 났는데 대차장고가 6,560억 거의 뭐 사상 뭐 당연히 사상 최대겠죠. SM에 대한 SM 공매도를 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미리 이제 빌려 놔야 되니까요. 3조짜리 회사에 6,500억 대차가 나왔다. 파티가 끝난 후에 이제 숙취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 그렇지. 이건 그 다음날 못 일어나. 토하고 이 정도 수준이지. 그러니까 누가 한 명 인수를 해서 이게 아마 인수하는 사람은 이제 숙취 장난 아니야. 대결이 끝나고 나면 이 주가가 아마 진짜 박살이 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현재 뭐 좀 과열 분위기긴 하고 16만 원대도 장중에 어제는 이제 뚫었었는데요. 오늘도 뭐 15만 원대 마감을 했거든요. 카카오가 15만 원에 이제 매수한다고 했는데 뭐 매수가보다 위에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뭐 하이브가 이제 18만 원 얘기 꺼내면서 아마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했다가 서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올려쓰게 만들고 쏙 빠지면 하이브도 이제 왜냐면 카카오한테 당했잖아 이번에 12만 원에 한다고 그랬는데 카카오가 원래 사면서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도 원수를 갚아야 돼? 저기지 블러핑일 수도 있는데 뭐 18만 원까지는 아니지 뭐 16만 원에 할 수 있는데 18만 원이라고 일단 지르는 거죠. 입으로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먹게 만들어 놓고 못하게 취하게 만드는 거지. 하고 뭐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누가 진짜 고점에 잡는 사람은 진짜 완전히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리 이제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좋아진다 그래도 저거 회복하려면 3년에서 5년 걸릴 수도 있어. 아우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은행주주들이 최근 참 안타깝게 그 주주환원 정책을 저번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상승을 급하게 했다가 네. 거의 또 이제 역시 규제 산업이라는 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다시 제자리로 다들 돌아왔는데 그래서 금융당국이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쟁을 뭐 촉진시키겠다. 근데 뭐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 지방은행을 또 뭐 시중은행으로 만들고 저축은행을 제1금융권인 지방은행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뭐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다 받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효성에 좀 의문이 이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은행주들이 경쟁을 정말 은행들이 하게 만들 거 그렇게 경쟁을 하게 만들려면 답이 나와 있어요. 증권사를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뭐 50개, 뭐 60개, 네. 피 터지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료수수료사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근데 뭐 수없이 많게 만들어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뭐 핸들링하기 쉽고 관치금융 하려면 뭐 많으면 안 되잖아요. 핸들링하기 쉽고. 저는 관치금융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저는 기사 증시과학계의 TV의 공식적인 의견 아니라는 점을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제 이거 개인 잘못하다 의견이니까. 큰일 난다. 진짜. 제 개인 의견이니까. 금감원 잡혀갑니다. 지금. 금감원 네. 관치금융 아닙니다, 여러분.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추격을 좀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좀 기술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 네. 최신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 핵심 기술로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요 세 업종에 대한 이제 15개 정도의 이제 첨단 전략 기술 분야를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한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제 요 기술들을 해외에서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 나간다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런 침해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 이제 수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하고 10억 이하의 벌금을 때리기로 네. 이렇게 이제 물론 확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요거는 뭐 괜찮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메모리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패키징하고 뭐 D램 관련된 설계, 공정, 소자 기술 뭐 이런 부분들 다 이런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면 네. 아무래도 좀 그런 유인이 좀 적어지잖아요. 밖에 네. 중국으로 특히 대부분 다 중국으로 지금 가져 나가잖아요. 뭐, 네. 뭐 보면은 CATL에도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가 있다고 하고 한국말로 아무래도 안 돼요. 거기 가면 이렇게 뭐. 옛날에 그 저기 임원들 그 디스플레이 업체 임원들도 그렇고 임원 그 저기 회의는 한국말로 했다고 그러네요. 네. 근데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그걸 또 탓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죠. 네. 그만큼 또 지원을 또 우리나라에서 잘 해줘야겠죠.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저기 그 금감원 관련 관치? 발언은 그거는 우리 그 공식 의견 절대 아니고 그냥 남들의 관시 의견, 얘기한 관시. 아니 남들이 언론에서 했던 얘기를 그렇죠. 그냥 갖다가 언론을 쓴 거라는 거. 네. 언론을 네. 인용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